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뉴스와 함께요. 또 다양한 글로벌 뉴스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건데요. 우선은 오늘 또 암호화폐 브리핑부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상승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서 저랑 같이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마감 시장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때 98,000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미국장 때보다 조금 더 강한 랠리가 이제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올라줘서 2,700을 다시 회복을 해준 모습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도 에이다도 올라섰고, 또 체인링크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스위코인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스텔라 코인도 1.3% 1시간 기준으로 올라서면서 시장 회복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2%가량 현재는 상승 국면 전반적인 시장 마켓캡 일어나고 있고, 오늘 일단 골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미국에서 간밤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근데 물론 골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워낙 중앙은행 측에서도 골드 매집량이 너무나 많고 1980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2025년도까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지금 이 차트는 2021년도부터 나와 있는 차트인데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골드가 이제 비싸다, 이제 골드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차트는 COMX, 코맥스 골드 차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뉴욕 상업거래소에 있는 금 차트예요. 뉴욕 상업거래소에 있는 금 선물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전일 대비해서 1.7% 상승하면서 2,936달러 정도에 거래됐고, 2,930달러 선이 도달을 한 거면은 사상 최대가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요, 여러분 올해만 해도 7번의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만큼 금에 굉장히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7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금값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이 거래소에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미국 쪽에 관해서 금값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유럽 거래소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시세 차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거래소 시세 차익으로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이 금 가격이 3,000달러 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금값에 따르면은 세계 중앙은행에서도 금을 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 가격 급등 때문에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뉴욕 상업거래소의 금 선물 가격은 영국 런던의 현물 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즉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금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늘 랩소디를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자금을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훨씬 많이 거래가 되고 미국 쪽으로 금을 사려고 돈이 몰리는 그 금액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코맥스의 승인 창고에 보관된 금이 3,460만 온스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11달 이후에 90%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배가량 상승을 한 거죠. 보관량 같은 경우에도 2022년 6월달 이후에 최고치고요. 일단 런던 금시장은 반면에 금 보관량이 떨어졌습니다. 자, 금이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금값마저도, 그 금에 관한 보관량 역시도 미국 쪽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으로 돈이 몰린다라는 게 이 금값 하나로도 확인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금값이 올랐대, 사상 최고가래,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나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서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금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골드 가격도 항상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ETF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90%, 그리고 도지코인, 솔라나, XRP 순으로 이제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좀 있었고요. 라이트코인 이제 승인 가능성이 90%로 이제 블룸버그에 있는 ETF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라이트코인 쪽으로의 기대감도 있고 또 라이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오히려 도지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XRP라든지 솔라나 쪽으로 기대를 하는데 도지 가능성이 조금 더 큰 부분이 현재 포착이 되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그 카르다노 에이다 쪽으로 ETF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다 ETF 신청이 이제 그레이스케일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에이다에 관한 신청에 따라서 승인 기대 가능성도 오늘 있어서 에이다 코인이 굉장히 크게 오늘 시장에서는 10% 가량 상승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는 에이다 이제 신청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신청했다라는 거 같이 살펴드리면서 시장 분석들 좀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이 이제 라이트코인 다음으로의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지금 이제 분석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ETF가 된다라는 게 저는 상상을 좀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도지코인 현물 ETF 과연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ETF 유입 유출량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ETF에 관해서 이더리움 유입량이 최근에는 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따로 준비는 해오진 않았지만 이더리움 쪽으로의 ETF 유입량들이 또 상당히 많다라는 게 시장에서 또 다시 수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ETF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소식들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유명하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온도 서밋에서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하나의 주에서 비트코인 비축자산 발의가 또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15개 주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요. 주 차원에서는 계속 법을 발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대선 이후에 이 마이클 로보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국부펀드 대표랑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 국부펀드 대표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5억 달러 규모의 첫 투자 결정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으로 주류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받아들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가상자산 업계 제도권 편입 역시도 물론 지금도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로브그라츠에 따르면은 SEC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대거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최근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맞물려서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법안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철회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고, 각국의 이제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암호화폐에 관한 입지가 강화될 거는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펜타러 캐피탈의 창업자인 댐 모어하드 같은 경우에도 패널 토론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거품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랑 노벨 경제학상 비트코인 영원이 되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비판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블록체인 자산 보유율은 사실상 0에 가깝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라고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관이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시장의 환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채택을 하느냐를 요즘에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관이 채택을 하고 기업이 사들인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이 어느 정도고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자산 대비해서 비트코인에 관한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데이터를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마이클 로버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기관들의 채택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어느 정도 양까지를 가속화시키면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는지의 여부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알트코인 쪽에 관한 채택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올린 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X를 통해서 이 글을 올렸는데 SEC와 또 바이낸스에 관한 소송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송 중단 요청이 됐다라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SEC 게리 겐슬러 사퇴하면서 임시의장이 지금 앉아있죠. 그 임시의장에 관해서도 제가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임시의장이 현재는 앉아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고 SEC와 바이낸스 소송 중인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US에서 지금 거의 사실상 퇴출을 하면서 이제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업자도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 정부 측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US의 점유율도 없어지고 거래 자체가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바이낸스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이런 이제 미국에서 바이낸스 US를 지금 거의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 거래를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인터뷰를 통해서 표명을 하기도 했었고, 일단 그 게리 겐슬러가 있었을 때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SEC 쪽에 관해서 워낙 강압적인 수사와 또 강압적인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오창펑이 실제로 신문을 받는다 이런 기사까지도 외신 기사로 떴었는데,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소송에서도 좀 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인 엘리너 테릿에 따르면은 이번 공동 신청은 마크 우에다의 SEC 위원 대행 체제 이후에 첫 번째 암호화폐 관련한 소송 중단 요청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걸었던 소송이 몇백 건에 달한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크립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틈만 나면은 소송을 하는 그런 SEC다라고 이제 보여졌던 시점이었는데, 일단 SEC와 바이낸스가 새로운 태스크포스의 작업이 이번 사건의 해결을 돕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소송을 이제 SEC와 바이낸스가 일단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 소송 중이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 정부 때 SEC가 바이낸스를 공격을 하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소송 자체가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스탠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얼마나 암호화폐 쪽에 친화적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하나의 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정 때문에 이제 이번 사건의 해결을 돕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새로운 태스크포스의 작업이 이번 사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을 좀 지켜본 이후에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 중단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 때문에 리플이나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과 같은 SEC와의 법적인 분쟁을 진행 중인 기업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사실 리플 쪽도 굉장히 영향력 많이 받아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게리 겐슬러가 마지막으로 사임하면서 항소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상황인데, 이렇게 소송 자체가 바이낸스 쪽이랑 중단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리플 쪽에 관한 소송도 사실상 우리에게 조금 유리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변화가 향후 소송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대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관한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차르 기자회견을 보면은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거는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좀 급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법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친화적일지 아닐지의 여부들은 우리가 또 계속 뉴스 팔로우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체인 지표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퓨처 볼륨이라고 해서 이제 선물 시장 거래량 나타내는 건데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트위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선물 시장의 거래량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선물의 청산 규모들이 현물 시장에 가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의 선물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은 45% 줄었고 17% 줄었고 47%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거래량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과 보합을 나타내면서 줄었죠. 이더리움, 솔라나. 근데 이제 그 규모의 폭을 생각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7% 그렇게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다시는 이제 밈코인 보겠습니다. 밈코인 역시도 선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말 그만큼 빠르게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이게 다 주요 밈코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도지코인, 봉크코인, 페페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을 각각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밈코인 쪽으로 관한 선물 거래량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7% 줄었습니다. 근데 밈코인 볼게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90% 그리고 봉크코인은 마이너스 92%나 줄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급감을 했다라는 거는 밈코인 쪽으로의 약간의 투기 세력들이 조금 더 지배적이었다라는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비트나 이더와 같이 조금 시가총액 큰 것들 위주로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고 이렇게 이제 밈코인 쪽으로의 비중은 충분히 조절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통일되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들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선물 시장 거래량에서 나지는 부분이잖아요. 윤곽이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에는 항상 밈코인 쪽은 좀 유의를 해보셔라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 같이 드리면서 또 오늘 크립토 뉴스들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느라고 제 좀 말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다음 타자가 있기 때문에 바톤을 한번 넘겨드리고 아닙니다. 네 폭풍 이제 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본부장님과 또 오늘 헤드라인 바로 열렸네요. 바로 네. 열어주셨네. 네. 얘기해 주시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픈 AI 얼마면 되냐고. 일단 그 머스크가 오픈 AI 사장에게 제안을 했는데 재밌는 얘기는 이제 오히려 오픈 AI가 10분의 1 가격으로 다시 머스크에게 X의 가격을 제안을 했고요. 어제 손정희가 이제 그 AI 투자 제안을 했는데 마크롱이 또 AI 엄청난 금액을 막 지릅니다. 얼마를 지르면 되는데 실제로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손정희 사실 돈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크롱도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펀드를 조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S의 수표 의뢰인 TSMC에 관한 이야기를 좀 부러운 이야기인데 TSMC를 다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도 뭐 칩을 TSMC랑 같이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상 1월에 엄청난 금액을 또 실적을 냈더라고요. 지진도 났는데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또 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공장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게 상당히 말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빅테크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해외 기업들이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 죄를 대해서 묻지 않겠다. 대신에 자기 해외 기업들이 자신들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들은 죄를 묻겠다. 반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로남불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그런 법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무용무실을 하겠다는 거를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커피값이 13주 연속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실제 우리가 먹는 커피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커피 선물 거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핫하게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먹는 스타벅스나 우리가 먹고 있는 다른 가격들, 우리 실제로 사고 있는 홀빈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원두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영국이 최근에 이제 그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 애플한테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로 메타가 최근에 이제 속도 제한을 위해서 정보를 약간 느슨하게 하는 걸 오늘 잠깐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잠깐 들어보. 이 얘기는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이제 뭐 아신다고 하시니까 잠깐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974,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있는 컨소시엄에서 97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약 141조 정도로 이제 했더니 이제 열받은 거죠. 샘 올드먼이 약간 화가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 14조 원 딱 10분의 1 가격으로 역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내가 X 살게. 근데 사실은 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게 이 X를 살 때 이거 한 3, 4배 정도 가격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조롱하듯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화제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저는 왜 이걸 사겠다고 하는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그렇게 부럽긴 한가 봐요. 그리고 X가 생각만큼 잘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향후에 AI 개발에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본인이 AI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특히나 딥시크나 이런 것들이 하면 충격을 좀 먹은 것 같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개발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부분이 답답한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MS가 지금 여기에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MS에 대한 차단, 이 영향력 차단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있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샘 올드만이 살아있는 한 이걸 팔지는 절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절대 안 팔. 그것도 네. 일론에게 팔진 않을 것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일론이 최근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약간 궁지에 몰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협공을 좀 당하는 듯한 그런 회사도 지금 계속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주가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떨어졌어요, 실제. 예, 그래서 좀 그런 듯한 느낌이 계속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듯한 지형이 일론한테는 좀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저는 이게 다들 그냥 너무 지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마사요시 손 이분 일본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제는 이제 1,300억 달러를 이미 AI에 입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순정이가 아니죠. 예, 이분이 이제 투자를 하셨고 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1,300억 달러 어떻게 되냐면 이제 400억 달러를 이제 그 오픈 AI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500억 달러는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고 이제 나머지 400억 달러는 이제 자신의 있는 SB 소프트뱅크 쪽에다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페어에도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마사요시 손이 투자된 게 최근에 투자한 것 중에 성공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난해에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우리나라 라인도 이제 어떤 하려다가 이제 그것도 사실상 실패한 거거든요. 그것도 실패 소프트뱅크가 가져가려다가 실패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사실 AI의 어떤 일환이거든요. 가져가기 위한 일환이었는데 사실상 그것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펀드를 이제 해서 구축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라피던스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마크롱도 최근에 이제 160조가 애 이름도 아니고 사실 지금 1,090억 유로로 이제 AI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나 이제 이런 국부 펀드를 같이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1기가와트 규모의 AI 센터를 하겠다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돈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게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하겠다는데 미국이 과연 프랑스와 손을 잡을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뭐 왜 제가 이런 아랍에미레이트가 뜬금없이 나타나고 프랑스와 손을 잡을지도 왜냐하면 프랑스가 기술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약간 저는 이게 인기 발언 정도로 그냥 해석될 수밖에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딥시크 때문에 그냥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앞뒤가 맥락이 없는 약간 그런 발언 같은 근데 막 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 딥시크의 어떤 그 후폭풍이 여러 막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맥락이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좀 한동안 한 5, 6개월 동안 막 이렇게 혼란을 겪고 나서 좀 정리가 될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약간 이제 딥시크하고 이제 그 뭐 이제 오픈 AI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브라우저 같은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쓸 때 예전에 크롬이랑 익스플로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쵸. 치킨 게임 하듯이 네, 그래서 해서 브라우저 싸움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선점을 하는 게 선점을 하는 중요한 게 중요한 것 산업인 같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브라우저를 누가 많이 쓰냐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 같고 이제 누가 그 브라우저를 많이 쓰는 누가 공개적으로 브라우저를 많이 쓰고 브라우저를 많이 쓰면서 오픈을 많이 하고 그 브라우저를 많이 쓴 사람이 많이 쓰는 공개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어떤 것이 정보를 빼간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지켜보면서 정책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너무 빠르게 뭔가를 정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정보를 빼가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겠다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에 좀 맞게 우리나라 이익에 부합되게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네. 다 뭐 스타게이트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뭐 다 소용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한테 맞는 그런 AI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슈퍼홀인데요. 아리조나에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 AI 이건 다 너무나 기사가 많이 나와서 지금 오픈 AI가 이제 자신들이 TSMC랑 같이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글은 텐서 프로세스 TPU라고 자체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트레이니엄이라고 임페리언시아라는 그런 자체 칩들이 있는데 오픈 AI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들이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수급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GPU에 따라서 너무 막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그거만 바라보고 있고 막 힘들고 막 우리나라도 지금 몇천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몇 년간 동안 그걸 몇 개 동안 몇만 개로 늘리겠다는 게 그냥 계획인 거예요. AI의 계획이 유일한 계획이 그걸 늘리겠다는 게 계획인 거예요. 다른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AI도 지금 뭐 유일한 지금 기반인 게 애저에다가 엔비디아의 그런 거 블랙웨일 설치한 이게 유일한 그런 거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해서 이제 좀 독자적인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쪽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TSMC에 관련된 기사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주가에 관련된 기사 쪽에는 이 오픈 AI에 관련된 기사 전혀 없는 게 좀 이채롭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스탁 어널리시스 쪽 관련된 기사에 TSMC에는 이런 전혀 기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왼쪽에 있는 기사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만 좀 많이 있다는. 그러니까 TSMC가 뭐 US 쪽에 뭐 올해 얼마를 투자하고 실적이 얼마고 이런 얘기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픈 AI의 어떤 일방적인 생각과 TSMC가 조율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 같은 그런 생각. 물론 TSMC는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뭐 TSMC로서는 뭐 전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그런 걸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TSMC는 슈퍼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기 때문에 뭐 전혀 한계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하는데 이제 기사가 없다는 게 좀 약간 이채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왼쪽으로 보시면 어쨌든 그린라이트가 지금 TSMC는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US 쪽에 이제 2나노 칩 계획이 계속 있고 총 이제 미국 투자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88조 원 정도 할 생각이고요. 650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66억 달러, 8조 정도 한 9조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4나노 정도 할 계획이고요. 28년까지 2나노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올해 이제 상반기만 해도 이제 실적 같은 거를 제가 보니까 13조 했더라고요. 1월 매출만. 1월 매출만 13조, 전월 대비해서 35% 늘었고 삼성과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이게 지금 뭐 근데 더 약간 이채로운 건 1월 21일 대만 남부에 지진이 6.4로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이 난 거라서 아마 이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더 큰 실적이 나왔을 거야. 40% 넘었을 거라는 거죠.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날 거라고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세가 이제 올해 어디까지 갈지는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부러울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으로. 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다음 소식. 자, 월가의 빅테크랑 월가 수호자인 그 트럼프죠. 사실은 이제 이미 예상됐던 거고 많은 취임 전부터 이제 그 트럼프가 있던 집에 많은 그 빅테크 CEO나 월가 CEO들이 가서 로비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이제 약속을 알게 모르게 많이 했는데 최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뇌물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기업이 외국 관리 뇌물 제공에 관련해서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1977년에 제정된 해외부패 방지법 FCPA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지 말라는 법. 이게 사실 이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근데 다만 이거는 외국 기업이 이건 대신에 국내 그런 관리들에게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해외 경영사들의 불리한 이치에 놓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라는데 사실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제 약간 웃긴 게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고려한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파이낸셜 타임즈나 가디언지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이게 사실은 약간 뻔뻔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뇌물죄잖아요. 사실은 뇌물을 주는 거를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고 막 이렇게 막 로비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이 우리나라 공무원한테 돈을 주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처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너무 좀 같네요. 그죠? 네, 적당히 이제 눈을 네. 감아주는 거는 뭐 대놓고 하지 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힘의 우위가 너무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게 좀 아닌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좀 속상하네요. 자, 커피가 금값입니다. 맨날 먹는 커피인데. 네, 뉴욕 선물 거래에서 이제 커피 가격이 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라비아 커피 선물이 13일 거래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사가 이렇게 이제 나서 좀 이채롭게 하고 아라비아 커피가 이제 3.84달러로 이제 파운드당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브라질이 건조한 더운 날씨로 해서 공급이 감소됐고 투기적 매수로 해서 이게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많이들 사놓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 많이 드시죠? 하루 한 잔이요. 한 잔 드시잖아요. 네. 저는 10잔 가까이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러는데 스벅 VIP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나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근데 이미 비싸서 커피값이 네. 스타벅스도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더 오른다고요? 근데 이제 그럼 안 가격이 먹을 것 실질적으로 같은데. 원두 가격이 커피 가격의 10%밖에 차지하진 않는.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이 제한적이라 그렇게 오를 가능성 별로 없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만 이거를 핑계로 올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합니다. 그쵸. 네. 오히려 회사들이 물류비나 인건비 참. 상승하면서 이제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요거를 핑계로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커피 금값이 올라간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또 이걸 핑계로 지금 선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원두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러면서 뭐 올릴 것 같은. 지금 사실은 원두 가격이 상당히 싸거든요. 사실은 원두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커피 가격에서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원두 가격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올랐다고 해서 전체 가격을 많이 올리는 건 저는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뭐 가격을 뭐 50%씩 올리고 뭐 이러면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심한 것 같아요. 30% 40%막 올리고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시는 겁니까? 아니 방송을 보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애플 영국 내무부가 이제 조사 권한법을 내세워서 애플 클라우드 데이터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제 목적으로 법 집행 접근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BBC에 지금 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은 이런 정보에 관해서 되게 예민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고급 데이터 보호 기능이 있지만 데이터 접근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원래 이제 접근이 안 되는데 영국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애플조차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애플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개인정보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아무리 너네가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게 집중 보도를 하고 있고, 아무리 국가 안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이라서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애플도 이런 거에서는 좀 신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애플 같은 거 할 때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본사 이렇게 가서 막 뭐 AS나 컴플레인 같은 아니 거. 뭔가를 결제되고 이럴 때 네. 본사까지 가고 한참 걸리는 거 아세요? 아니요, 그 과정이요. 네네. 네네네. 뭔가 환불되고 뭐 분실하고 이럴 때 네. 뭐 이렇게 자기가 안 했는데 결제되고 이럴 때 한 6개월 1년 걸려요. 확인할 때. 예. 그 과정이. 예. 애플에서 뭐 결제하고 이럴 때 아니 물론 해주긴 하는데 뭔가를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애플로 뭐 결제하고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본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과정이 뭔가를 자기가 보잖아요. 클라우드나 이런 걸 볼 때 되게 오래 걸립니다. 본인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사랑 이걸 결정할 때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애플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철저한데 사실은 이게 본사랑 뭔가 연결돼 있고 뭐 이런데 사실은 영국이 최근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랩소디 또 열심히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또 고정으로 봐주신 분들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힘내서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급성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중국 컨설팅 업체 첸전 자료를 인용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D램 시장 점유율 5%를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0년 점유율이 제로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D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96%를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중국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 속에 DDR4, DDR5 제품을 본격 생산하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웨이퍼 생산 능력을 2022년 월 7만 장에서 지난해 월 20만 장으로 확대하며 공격적인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D램 시장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1980년에서 90년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방식과 유사한 눈덩이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커질수록 생산량이 늘고 비용 절감과 수율 증가로 점유율이 더욱 확대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중국 내 28제곱미터 규모의 HBM2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4를 하반기 양산, 삼성전자는 HBM3 개선 제품을 1분기 말부터 주요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고가 제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저가 제품 시장에서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압박받는 너크래커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수출 규제 허점을 활용해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일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오픈 AI에 974억 달러에 달하는 인수 제안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측 법률 대리인인 마크 토버로프 변호사는 공식 제안서를 통해 오픈 AI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픈소스와 AI 안정성에 중점을 둔 조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머스크의 제안을 즉각 거절했습니다. 올트먼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사양하겠다. 원한다면 저희가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사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는 머스크의 인수 제한 가격보다 10분의 1 수준에 머스크가 소유한 X를 사겠다는 의미로 머스크를 조롱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올트먼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악연으로도 유명합니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함께 오픈 AI를 공동 창립했으나 2018년 이사회에서 사임하고 지분을 처분했습니다. 이후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자 머스크는 AI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자체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픈 AI가 인류를 위한 AI 개발 약속을 어기고 영리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픈 AI가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최대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갱신하며 온스당 3,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무역전쟁 우려를 키우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일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911.30달러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7번째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27% 급등했으며 올해도 11%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추가적으로 이틀 내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 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애널리스트 로스 노먼은 금 시장이 온스당 3,000달러를 목표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며 보통 차익 실현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해지 수단으로 금을 대거 매입하고 있다며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지속할 경우 2025년에는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 지분 7.3%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그룹 내 방산 분야에서 김동관 부회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와 한화 에너지가 보유한 하나오션 지분 7.3%를 1조 3천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하나오션 보유 지분율은 기존 34.7%에서 42%로 증가하며 하나오션의 최대 주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 조선수 인수 및 트럼프 행정부의 협력 요청 등으로 글로벌 조선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추가 인수는 김동관 부회장이 총괄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항공 우주 분야 구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사업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 항공우주, 에너지,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유통, 로봇, 반도체 장비를 맡으며 삼형제의 사업 영역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정밀기계는 이날 한화세미텍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반도체 제조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화세미텍은 기존의 표면 실장 기술 장비,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작 기계 등에 이어 지난해 반도체 전공정 사업을 인수하며 반도체 제조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은 한화 로보틱스와 한화 모멘텀도 총괄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가 급식업체 아워홈 인수를 타진하고 있어 인수 성사 시 삼형제 중 심의 한화그룹 사업구조 개편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핵심 사업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수로 비트코인 8,000개가 된 하드디스크를 폐기물 매립지에 버린 영국인 제임스 하웰스가 해당 부지를 직접 매입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논의 중입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가치로 약 1조 1,30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저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당국이 해당 매립지를 폐쇄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8,000개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웨일스 뉴포트의 독스웨이 매립지를 10년 동안 하드디스크 회수를 시도해온 제임스 하웰스 씨가 이제는 부지를 직접 매입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하웰스 씨는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투자자들과 논의했으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뉴포트 시의회는 해당 매립지를 폐쇄하고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하웰스 씨가 하드디스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웰스 씨는 10년 동안 뉴포트 시의회에 하드디스크 회수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묵살당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뉴포트 시의회를 상대로 4억 9,500만 파운드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지난달 판사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매립지가 폐쇄되면 하웰스 씨가 비트코인 8,000개가 된 하드디스크를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그가 하드디스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웰스 씨의 마지막 시도가 성공할지 아니면 1조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이 영원히 묻혀버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